제목은 생명의 리셋, 줄기세포와 재생의학의 미래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강의를 줄기세포란 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만드느냐, 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심장, 머리카락 이런 조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어떤 질병들을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줄기세포란 뭔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누가 사촌 동생, 초등학교 다니는 사촌 동생이 형, 누나, 언니, 줄기세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없는데 이 시간 마치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비디오를 보면 도마뱀이죠. 도마뱀은 우리하고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꼬리가 잘리거나 아니면 사지가 절단이 되더라도 다시 재생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전쟁이 많았는데 그때 과학자들이 이 도마뱀을 보고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다쳐서 빨리 치료할 수 있고 재생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라는 데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세포의 원천이 뭘까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자, 이 특징이 뭐냐면은 스스로 분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분화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되겠죠. 그런 세포를 찾았어요. 찾아서 줄기세포다, 스템셀이다 라는 그런 정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줄기세포가 뭐야 하면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줄기세포는 어디에 있나? 우리 몸속에 있을까요? 있죠.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이 한 15명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에 줄기세포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곳에 어디 있을까요? 만들어내면 되죠. 만드는 방법을 선생님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도 근무를 하는데요. 서울대 병원에서 뭘 하느냐? 치료제를 개발을 합니다. 심장에 질환이 생기는 이 심장 질환을 좀 소개를 하자면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피가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끝부분, 에이펙스라고 하는 부분이 괴사가 돼요. 죽는단 말이죠, 세포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심장은 여러분 두근두근 하라고 있는 건데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지요. 심장이 안 뛰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포가 괴사가 되면 심장은 재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줄기세포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연구를 했는데 우리 몸 속에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게 성체줄기세포죠. 성체줄기세포 중에서 골수에 있는 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간엽줄기세포인데 이 세포들이 뼈가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뼈가 붙들고 있는데 GCSF라는 약을 투약하게 되면은 여기 골수에 있는 세포들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말초혈액으로 흘러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계를 이용해서 선별 채집을 한 다음에 심장에다가 직접 주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시술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심장 질환을 줄기세포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치료가 된다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은 성체줄기세포라는 거죠. 성체줄기세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분열할 수 있는 재생 능력이 있고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본메로에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 브레인에도 있고 간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서 왔느냐?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아마도 발생 단계, 여러분 배아 때부터 쭉 이렇게 발생을 해서 여러분 같이 성인이 되는데 이 발생 단계에서 분화가 되지 않은 세포가 바로 줄기세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임상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가 환자 치료에 쓰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비교적 굉장히 적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제가 생기면 과학자들은 좋아합니다. 왜? 내가 할 일이 생겼다 해서 뭔가 연구를 해야겠다. 수를 늘리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들어내면 됩니다. 줄기세포 만드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줄기세포 만드는 방법은 바로 배아줄기세포라는 겁니다. 엠브리오닉 스템셀인데요. 발생을 하게 되면 발생 단계에 블라스트시스트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때 이 세포들을 뜯어서 배양 접시에다가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양 기술을 통해서 얻어낸 세포가 바로 배아줄기 세포인데요. 마우스의 경우에는 1981년에 마틴 에반스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요. 노벨상을 타셨어요. 98년에 휴먼의 ES셀을 제이미 톰슨이라는 분이 만드는데 이분은 노벨상을 타지 못했습니다. 노벨상은요 최초만 기억을 합니다. 최초만, 처음 만들어낸 사람만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먼이 더 중요할 텐데 그래도 최초가 중요하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알겠지만 이 옷을 입고 나온 드라마는 잘 모를 거예요. 2010년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현빈이 입고 나온 추리링이죠, 그죠? 우리 공식 용어로 추리링. 이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거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줄기세포 배양을 하는 방법. 이 훌륭한 장인이 한 땀 한 땀 현미경을 보면서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자, 배아줄기 세포는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타입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각종 질병의 재생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기술로 활용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배아가 결국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계속 엄마 뱃속에 있으면 사람이 돼요. 근데 이걸 중간에 뜯어서 우리가 치료의 목적으로 쓰겠다?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ethical problem이 있다. 두 번째, 본인의 세포가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면은 우리 몸은 굉장히 좋은 방어 체계가 있어요. 그렇죠? 면역 체계, 이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세포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분간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밀어내는데 그걸 immune rejection이라고 합니다.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이 두 가지 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학자들은 뭐 한다? 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할 일이 또 생겼죠. 자, 그러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그러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했는데 예전에는 뭘 했냐면은 소마틱 셀, 체세포라고 하는 체세포의 핵을 우사이트, 난자의 핵을 빼내고 이것을 치환하는 방법, 핵 치환 기술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기술을 쓰지 않고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옥트4, 삭스2, 캐럿4, 시믹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자인데 기억해두면 상당히 유식해질 것 같죠, 그죠? 그래서 OSKM으로 기억하면 돼요. 옥트4, 삭스2, 캐럿4, 시믹. 이 유전자를 주입하게 되면 체세포가 배아줄기 세포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라고 해요. 역분화 줄기 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우리 병원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이런 역분화 줄기 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분은 존 구든이라는 분이고 신야 야마나카라는 분이에요.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셨고 그때 타임즈에 나온 뉴스 기사의 타이틀 Cell Rewind Wins Medicine Nobel, 세포의 어떤 운명을 전환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런 기술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죠. 자, 되게 아름다운 그런 그 풍경이 있죠. 여기가 Result, Squaw Resort라는 곳이에요. 캘리포니아에 있고 올림픽 밸리에 대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가봤다는 거죠, 그죠? 네, 여기 골프도 칠 수 있고 요 산 넘으면 스키도 탈 수 있어요. 되게 좋은 곳입니다. 2013년, 그러니까 2012년에 노벨상을 아까 그 두 분이 타셨잖아요. 그 13년에 이제 신야 야마나카하고 존 구든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iPS 셀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왜 공부하냐? 막 이럴 때 쓰라고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이게 iPS 셀, 최초의 iPS 셀을 공개한 논문이에요. 셀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이렇게 논문을 냈습니다. 아까 뭐 어떤 유전자? OSKM, 그죠? OSKM을 썼고,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도하는데 효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OSKM 중에 MYC이라고 하는 M에 해당되는 MYC이 온코진이에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죠. 그 다음에 레트로바이러스로 주입을 해야 돼요. 체세포에다가.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암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전자를 쓰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유전자가 문제니까 단백질 그다음에 단백질을 쓰면 되고 그다음에 레트로바이러스 쓰지 않고 세포에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해서 단백질로 세계 최초로 iPS 셀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기세포가 정말 잘 됐나를 이렇게 염색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우리가 뭘 만들고 싶었냐면 심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럼 심장은 뭐 한다? 두근두근 한다. 그럼 두근두근 하나 한번 봅시다, 우리. 네,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마이카디악 셀을 만든 거예요. 즉 심근세포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세포가 어떻게까지 분화될 수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또 다른 실험인데 스키드 마우스라고 해서 면역기관을 다 제거한 그런 마우스예요. 그런 쥐에다가 인간의 세포 또는 다른 종류의 이 종과 다른 종의 세포를 주입을 했을 때에도 자기 걸로 인식을 해서 자기 몸속에서 키워나가요. 이거를 그래서 이 세포, 이 튜머 덩어리에는 우리가 그 엔도덤, 메조덤, 액토덤,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이라고 하는 이런 배엽으로 다 분화할 수 있는 그런 튜머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걸 테라토마라고 해요. 뭐가 생기나 봅시다. 헤어 폴리클, 머리카락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디포사이트, 우리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팻을 만들어내는 아디포사이트, 카틸리지, 무릎 연골 같은 그런 거, 근육, 뉴런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어도 만들어내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발생 번식까지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블라스토시스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거의 디벨롭먼트가 쫙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때 흰색 쥐에서 iPSC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검정색 쥐의 블라스토시스트에다가 믹스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얼룩이가 나옵니다. 얼룩이가, 그죠? 그래서 이걸 카이메라라고 해요.
자, 아까 문제가 뭐였어요? 이런 카이메라를 만들었을 때 암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죠. 쥐가 한 1년에서 정말 장수하시면은 한 2년 정도 사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지켜봤어요. 지켜봤더니 전혀 튜머가 안 생깁니다.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실제 그 다음 세대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나? 이것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할 때 iPS에다가 GFP라고 그린 플로레슨 단백질 프로테인을 주입을 해서 만약에 새끼가 태어나면 이 초록색 쥐가 나오는, 여러분 초록색 쥐 본 사람 있어요? 없죠? 보여드릴게요. 성공하면 초록색 쥐가 나오는 그런 거예요. 나왔어요, 그죠? 초록색 쥐가 생긴다고. 살아 있을까? 한번 봅시다. 심장이 뜁니까? 안 뛰어요? 여기가 심장인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나 보다. 뛸까? 뛰었죠. 네. 살아있는 초록색쥐를 만들어낸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단백질을 쓰는데 단백질 종류를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그랬더니 iPS 셀의 앞에서는 ES 셀의 단백질을 썼는데 두 번째는 iPS 셀에서 단백질을 얻어다가 해봤어요.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더 많죠. 여기가 셀이 더 많죠. 그죠? 세포가 더 많죠. 효율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만화 Y라는 만화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Y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호기심 천국. 과학자의 첫 번째,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 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기심 천국이 아주 중요한 그런 자질인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지? iPSC는 새로 만들었잖아요.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젊은 세포이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깁니다. 텔로미어라는 거는 크로모점 염색체의 끝단이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분열을 하면서 짧아지는데, 그게 텔로미어인데 이게 길수록 어리고 젊고 어린 세포입니다. 자, 이분은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분이에요. 텔로미어가 길어질 때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중요한데 그걸 발견하셨던 분이고, 이분도 만났어요. 이분 만나서 여기 배지 보이죠? 안 보이나? 여기 이게 배지예요. 이게 뭐냐면 노벨상이랑 똑같이 생긴, 노벨 메달이 똑같이 생긴 거를 이분들한테 줘요. 국회의원 배지 달듯이 이분들은 그 메달을 배지로 단다는 거 저 처음 알았어요. 달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물어봤어요. 2009년에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 받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노벨상 받으실 수 있습니까?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친절하게 생겼어요. 정말 친절하시고 많은 얘기 하시다가 즐겨라. 사이언스를 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즐기면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 글라이더라는 분이세요. 여기 있죠? 같이 노벨상 받으신 분인데 이분의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사진 말고 또 다른 사진도 보여줬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를 관찰한 그 결과를 보고 굉장히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언제인 줄 아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거 크리스마스 이브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남친 안 만나고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 그만큼 몰입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즐기면 된다.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Hands of a Apostle, 기도하는 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딜러라는 화가가 그렸어요. 너무 멋진 그림이죠. 이분이에요. 잘생겼죠. 이 사람이 자화상.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할 건 아니고 이 사람의 그 제자가 발둥이에요. 발등도 아니고 하여튼 발둥 이렇게 읽더라고. 근데 이 화가가 이런 아담과 이브 이런 그림을 그려요. 부다페스트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작가가 아담과 이브를 그렸고 이거는 피렌체, 이탈리아 피렌체 가면 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이게 저예요.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뭐 죽음과 키스하는 소녀, 그리고 라스 에다데 스텔로 옴브레.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한 평생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다 뭐 스페니시 잘 모르니까 그죠? 제가 아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를 텐데 맞습니다. 네, 사람의 인생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젊은 나이에서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의 시간이 도래했으니 가자. 이런 저승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거부하고 싶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텔로미어 레이즈를 이용을 해서 텔로미어가 길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ES셀과 iPS셀의 텔로미어의 길이 차이를 봤더니 iPS셀이 텔로미어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텔로미어가 길어질까를 생각하면 되겠죠. 저희 찾았어요. 지스캔4, 징크 핑거 스캔 도메인 4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하는 또 다른 단백질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ES셀에다가 주입을 했더니 텔로미어가 아까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백질을 만들어서 iPS셀 역분화 줄기세포 만들었더니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과학은 발전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없던 방법으로 역분화 줄기세포를 또 만들어 봅시다. 아까 내가 설명한 그 줄기세포 만드는 방법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25mg이 필요합니다. 25mg은 이만한 그 배양 접시를 한 30장에서 35장 만들어야 되고 매일 와서 밥을 줘야 돼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 온 학생한테, 석사 학생한테 이제 맡겼어요. 고석진 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월화수목금금금 일을 하고 배지를 매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 25mg을 만들고 박사 선배님한테 이제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딱 하고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꽝! 그럼 어떻게 3개월을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하자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도망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망가서 지금 현재 소방관이 됐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올해 이 소방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인류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끈기, 여러분. 끈기가 있어요. 한 판만 더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도망가지 않을까 학생이. 그러면은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유래 물질을 바꾸자 해서 식물 줄기세포는 훨씬 키우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 줄기세포로 바꿨고 그 물질 분석을 했었고 그걸로 iPS셀을 만들게 됐습니다.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세포를 가지고 분화도 시켜봤고 뉴런으로도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거를 피부에다가 이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질을 인공 피부인데 레이저 스카를 내고 여기에다 물질을 줬더니 재생이 굉장히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써먹을까 했더니 화상 치료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그런 논문을 내고 한 5개국에 특허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모레 퍼시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억의 연구비를 줄 테니까 공동 연구를 해봅시다. 그래서 1억이요? 작은데 그래도 했어요. 했더니 임상시험을 했는데 주름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지금 화장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 입자를 이용을 해서 뭐 바이러스 같은 걸 쓰지 않고 체세포를 심장 근육세포로 직접 분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디벨롭먼트를 하는데 요 위에 있는 게 줄기세포의 아주 오리지널 줄기세포라고 했을 때 이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플리포텐트 스템셀, 역분화 줄기세포 리프로그램이 뭐냐면 내려와 있는 체세포를 배아줄기세포 단계로 역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분화시키는 거예요. 뭐 아까 심장세포도 분화가 되고. 그런데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 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그죠? 그래서 바로 분화시킬 수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어떤 뭐 피부 세포를 바로 심장세포로 변화시키는, 전환시키는 게 뭐냐? 직분화, 다이렉트 컨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주면 이런 유전자를 써가지고 골든 나노파티클이라는 걸 써서 보면 이거는 살짝 움직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심장의 세포를 만들어내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런 심근경색증을 유발한 마우스에다가 이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심장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도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역분화 줄기세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심장세포, 심근세포도 만들 수가 있고 혈관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하경 교수님 얘기했던 도파미너직 뉴런으로도 만들어내서 아마 아까 학생이 질문한 것 중에 식물인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일단 줄기세포로 뇌를 조금 손상된 뇌를 살짝 재생시켜주고 신하경 교수님 기술 가지고 전기 자극 주면은 깨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미래에는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6-하이드록시 도파민이라는 걸 주면 이 레트가 뱅글뱅글 돕니다. 좀 제정신 아닌 애 보고 너 돌았어? 그러잖아요. 그죠? 마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요. 자, 근데 이거를 줄기세포 주면은 치료가 되죠. 그죠? 안 돕니다. 치료가 된다. 줄기세포 치료가 된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아까 신하경 교수님 말씀하신 알츠하이머병 치료가 또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뭐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걸 해봤더니 더 좋아지더라는 거죠. 와이메이즈 아까 물에서도 했는데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이 좋아지는 것을 또 봤고, 피부 세포에서 이렇게 보통은 뜯어서 iPS 셀 만들거든요. 싫어하겠죠, 그죠? 그래서 피 뽑아서 이렇게 합니다. 피 뽑아서 만든 iPS 셀이고, 그래서 이 학생은 여러분 또래 학생인데 소아암에 걸렸다가 완치가 됐어요. 근데 이런 헤어는 평생 잃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항암 치료가 잘 안 돼서 사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완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헤어로스로 걱정하는 분이 많아서 피부과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가 헤어를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가 iPS 셀 가지고 헤어 만들었고 이렇게 헤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조직상으로는 이렇게 헤어가 생기는 것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키아 어디냐면 이게 기도죠.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이 세나라는 아이가 우리 병원에 왔어요. 이 아이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데 선천적으로 이 아이는 보시면은 이 트라키아가 망가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줄기세포하고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이용을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도를 재생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사탕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사탕을 못 먹었어요. 근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사탕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피엔딩은 아니고 한 15억 정도 들고 몇 년간 치료를 했습니다만 이게 기도가 다시 재협착이 된 거예요. 재협착이 됐어요.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기도에 3D 프린팅으로 기도를 만들었는데 이 안쪽에 뮤코절 즉
우리가 이제 에어 폴루션 여러 가지 뭐 이물질이 오면은 걸러내는 필터가 있어요. 그거를 점막이라고 하는데 점막은 잘 재생이 됐었는데 뼈대가 없으니까 이게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쪽에 뼈대를 만드는 줄기세포를 또 이중적으로 만들어 낸 거지요. 그래서 이식을 했습니다. 토끼에다가 일단 먼저 사람 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하니까 점막 재생도 잘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나가 가지지 못했던 이 연골도 재생이 돼서 이제 해나 같은 친구가 오면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버드대학의 김광수 교수님은 파킨슨 병 환자를 줄기세포로 치료를 해서 한 케이스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 30억 정도 들었어요. 한 사람 치료하는데. 본인이 다 냈습니다. 30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35억 너무 비싸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줄기세포를 만들자.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으로 이런 그 리젝션,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iPS 셀 잘 만들어졌고요. 특허도 내고 굉장히 이거는 결과적으로 면역 억제가 없는 그냥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새로운 세포를 한번 만들어 찾아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메르의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은데 필요할 때 우리가 꺼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세포를 우리가 찾아냈던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나카하고 비슷한 그 셀 스템 셀이라는 논문에 이러한 새로운 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또 보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한국말로 이거 쓰면은 안 받아줘요. 좋은 저널에서. 여러분들 작문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 강의를 요약하게 되면 우리는 단백질로 iPSC 역분화 세포를 만들고 뭐 헤어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심장 여러 가지로 분화시켜 가지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망가진 몸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재생의학은 언젠가 누구나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공동 연구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꿈은 이루어질까요?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의과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친구들 보면 꿈이 뭐냐 물어봤을 때 꿈이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